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못 움직이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 지금 여러분들 이란 전쟁을 큰 구도로 보면은 성경, 바이블 대 코란의 싸움이에요. 성경 대 코란 싸움이잖아요.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나라랑 신약 성경의 나라 미국이 코란국 이란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 동맹국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동맹국가랑 코란 국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서유럽 삼총사가 성경국가 편에 서가지고 코란국이랑 싸우죠? 그러면은 영국, 독일, 프랑스 정치인들은요, 지금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여론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기성매체에서 주구장창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 말고 기성매체에서 안 해주는 이야기를 제가 말아드릴게요. 제가 똑같은 이야기 떠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란 전쟁 상황부터 제가 한번 훑어드릴게요. 빠르게 훑어드릴게요. 자, 지금 이란이 야, 미국 너희가 우리 쳤으니까 지금부터 미국이랑 협조하는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면은 우리가 공격을 해가지고 담글 거야.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은 우리한테 통행료 내고 지나가게 할 거야. 오케이? 하고 의학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바다인데 거기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통행료를 받고 공격을 하겠다고 하면서 해협을 잠근다는 게 그 무슨 그 넓은 바다에 칭칭 감아서 이렇게 막는 게 아니잖아요. 백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란 바닷가 그 근처 산에 호르무즈 해협 그 이란 쪽에 산이 이렇게 쫙 둘러 있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 근처 산에 미사일이 엄청나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사일이나 드론을 날려가지고 배가 지나가는데 공격을 당하면은 아니 나는 그냥 오늘 기름 배달하고 무사히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목숨 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조선이 여기를 지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상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배가 지나가지를 못하니까 석유 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경제 돌리는데 기름이 꼭 필요한데 이거 기름 공급이 안 되니까 온 세계가 날린 거예요. 한국도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선박에 연병하지 말고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열으라. 이런 식으로 이란한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란이 말을 안 듣죠. 당연히 그래서 양측이 2주간 임시 휴전을 맺고 파키스탄에서 협상 테이블을 꾸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은데 사실상 미국이 강조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핵 완전 폐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오픈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둘 다 그건 안 되겠대요.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지 하면서 협상이 파토가 나요. 그리고 바로 미국이 초강수를 둡니다. 뭐냐?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그 봉쇄한 거를 우리가 이중으로 밀봉하면 되지 하면서 봉쇄에 봉쇄를 더하는 봉쇄 인셉션, 봉쇄 락앤락을 쳐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해협 근처에 함대를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원래 각 선박들은 이 선박 국적이 어디고 목적지가 어디고 뭐 출항한 목적이 뭐 마른 고추를 나르는지 멸치를 나르는지 컨테이너 선박을 나르는지 그런 신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해군 함대에서 이 신호를 파악을 합니다. 말하자면 공항 검색대 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란으로 가는 선박 아니면은 이란에서 출발하는 선박 전부 다 색출을 해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애들이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코지하지 못하게 방어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란이랑 겸상 안 하는 국가, 그러니까 미국 우방국들 선박은 자유롭게 지나가면 되겠네 싶잖아요. 아닙니다. 왜냐? 이란이 아니 우리는 그러면 처맞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하면서 바다에 기뢰를 쫙 풀어요. 기뢰가 뭐냐면은 이거는 바닷속 지뢰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지뢰. 그래서 만약에 이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미국이랑 꽁냥거리는 미국 우방국가 선박이나 이란에 돈을 안 찔러준 배가 호르무즈를 슬 통과해가지고 기뢰 주변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기뢰가 터지거나 리모컨으로 팡 터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아니 미국아 너가 해협을 장악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지나가면 된다며. 아니 근데 기뢰가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지나가겠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해군이 기뢰를 제거를 하려고 특수팀을 동원을 해요. 사실 대부분의 기뢰는요 자기장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자기장. 그래서 이 특수팀이 운용하는 배는
철 대신에 나무랑 유리 섬유로 만들어진 특수 배를 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뢰가 딱 탐지되잖아요. 그러면 잠수팀을 투입해요. 그래서 잠수팀이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제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기뢰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까 대충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기뢰가 무슨 뭐 3,000개에서 최대 6,000개까지 있다는데, 얘네들이 바다에 얼마나 살포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 부담이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토 동맹군한테 Okay, we don't even need the armies, okay? We do this for other countries, okay? If you see what we've been doing, we are doing the favor to these countries, okay? Can you believe that? 야, 너네는 중동에서 기름 안 받아 먹냐? 야, 와서 좀 거들어라, 어? 우리는 여기서 기름 받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병력 동원해서 호르무즈 방어해주고 그러는 거잖아. 빨리 와서 거들어라, 어? 야, 김장할 때 빨리 빨간 고무장갑 끼고 빨리 배추 치대란 말이야.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야, 탁주나 처마시고 있지 말고 빨리 와서 거들어라, 어?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가, 아니 럼프씨, 우리는 전쟁에 빨려들기 싫습니다. 둘이 싸움 끝나면은 그때 장비 지원할게요 하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전히 모냥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까지가 지금 기존 매체에서 끓여주는 사골곰탕 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매일 이거 끓여주잖아요. 아, 트럼프가 지금 사면 초과에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성 매체에서 들은 이야기고, 자, 그러면은 제가 한국에서 못 들어보셨을 법한 다른 시선의 이야기를 한번 말아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만히 지켜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안 비춰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매체에서 주구장창 보여주는 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지겹도록 보는 게 이거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 이거.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은 국제 선박 실황입니다. 지금 바다에 배가 이런 식으로 많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몇 척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보여주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쭉 당겨가지고, 이게 탱커스가 유류를 운반하는 배 움직임이거든요. 그것만 이제 딱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배가 바글바글하죠. 배가 많이 정박해 있다. 가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정박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육류로 옮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바글바글한데 온 세상의 지금 중심이 여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 언론에서 안 비춰주는 게 있죠. 이겁니다. 이거 언론에서 안 비춰줘요. 자, 이게 뭐냐? 여기가 지금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고 여기가 멕시코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Gulf of America, okay? We're gonna change the Gulf of Mexico to Gulf of America, okay? 한 그 걸프 오브 아메리카, 멕시코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텍사스부터 루이지애나 요 앞바다에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석유를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쭉 보이죠? 쭉 보입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쿠바가 여기 있다. 자, 쿠바가 여기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쿠바가 바로 미국 턱 밑에 있다. 이 정도만 지리 알아두시고, 예, 바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은요, 여러분들,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입니다. 그러니까 생산국, 오케이? 자, 매장량하고 생산량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매장량은요, 고추밭에 고추가 얼마나 많이 매달려 있느냐예요. 근데 생산량은요, 고추밭에서 고추를 얼마나 많이 따냐입니다. 그래서 고추밭에 고추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돈이 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따가지고 팔아야 돈이 벌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많이 매장돼 있는 나라는 뭐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렇게 있는데, 그보다는 기름량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거를 가장 많이 따고 가장 많이 끌어올려서 파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기름을 실어 나르는 거는 워낙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전 세계 상당수의 유조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로 미국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유조선 움직임을 보여드렸잖아요.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미디어나 이목이 호르무즈에 집중되어 있는 이 시간에
미국은요, 사장님들, 저쪽 동네 중동은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은 일단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 복잡한 동네잖아요. 그죠? 이집트 수에즈 운하나 홍해 쪽에 저쪽에 해적 많은데 저쪽에도 여러분들 후티 반군 얘들이 언제 막을지 모르고 해적 애들이 언제 린치를 꼽을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은요, 여러분들 거래하시기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름을 받으실 때 휴지랑 물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저기 중동 가시면은 맨날 뭐 케밥 먹고 이러시지만은 우리 미국 쪽으로 석유 거래를 오시면은 이제 햄버거에 감튀 대짜로 맛있게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지금 판촉을 하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석유 공급국이라고 홍보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닦아 먹었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보다 많은 나라예요. 베네수엘라는요, 원유 매장량이 여러분들 사우디보다 많다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는 정유시설 이런 게 올 스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장악을 했으니까 조만간에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석유를 뽑아서 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지만 이미 미국이 석유 패권 공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미 석유 공사를 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당혹스러운 면도 당연히 있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전쟁이 길면은 길수록 미국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라이브 때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요,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은 영국이랑 프랑스가 와가지고 거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는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뭐 대부분의 매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뭐 트럼프가 먼저 나토랑 척을 졌으니까 동맹이 완전 깨지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미는데 그 소리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영국이랑 프랑스가 미국을 못 돕는 거지 안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못 돕는 겁니다. 안 돕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예. 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영국이랑 프랑스가 전쟁에 가담할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지제도에 돈 엄청 쓰고 탄소 중립에 돈 엄청 썼어요. 난민지원금에 돈 다 썼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러시아 규탄했죠. 우리는 러시아를 규탄한다 하면서 러시아한테 또 싫은 소리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도울 거라고 입을 오지게 털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딱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겨울이 딱 틀어지고 찬바람이 서늘하게 쓱 불어오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독일이랑 프랑스가 조용해져요. 왜냐? 아니,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그 난방에 필요한 자원을 어디서 받는다? 러시아에서 받는다. 영국은 그 브리티시 페트롤이 있잖아요. 북극해에서 조금 해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프랑스랑 독일은 낙동강 오리알인 거예요. 그죠? 앞에서는 센 척 해야 되는데 뒤에서는 국민들은 난방비 때문에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 어떻게 싫은 소리를 합니까? 석유 받아 먹고 LNG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러시아를 규탄한다 뭐다 입을 털어도 뒤에서는 러시아에서 겨울 난방에 쓸 자원 받아내고 돈을 또 냅니다. 그런데 독일이랑 프랑스가 그동안 러시아 규탄한다고 입을 털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독일이나 프랑스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평소보다 또 웃돈을 줘가지고 금융치료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독일이랑 프랑스 같은 나라에 자원 팔고 번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은 미국 돈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물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뭐합니까?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주는 돈이랑 싸우는 건데. 그러니까 지극히 미국 입장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이 곱게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 양반이 계속 뭐 나토 탈퇴할 거야, 야 나토 완전히 쓸모도 없는 것들 돈이나 축내고 있어 이러면서 탈퇴하려고 셉셉이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나토랑 미국이랑 틀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애매해지니까 지금 프랑스랑 독일은요, 러시아에서 LNG를 전량 수입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카타르산 가스로 이제 대체를 했어요. 이제 미국 눈치도 보이고 이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면이 지나가긴 했는데, 자,
두 번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번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이유. 보통 여러분들 기성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이란을 쳐 공격을 해가지고 온 세계가 난리냐, 그러니까 유럽이 가담을 안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못 움직이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 지금 여러분들 이란 전쟁을 큰 구도로 보면은 성경, 바이블 대 코란의 싸움이에요. 성경 대 코란 싸움이잖아요.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나라랑 신약 성경의 나라 미국이 코란국 이란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아니 이란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신정주의 이전에는 애매해요. 코란국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데 지금은 코란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는요, 여러분들 이슬람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난 수의 이슬람 인구가 촌동네 구석구석까지 전부 다 정착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 동맹국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동맹국가랑 코란 국가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서유럽 삼총사가 성경 국가 편에 서가지고 코란국이랑 싸우죠? 그러면은 영국, 독일, 프랑스 정치인들은요, 표를 못 받아요. 완전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표를 주는 이슬람 사람들의 적대해가지고 이슬람국을 치잖아요? 그러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정치인들 지금 기득권자들은 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이 지금 미국을 못 도와주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이유예요. 제가 이 금융 쪽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아예 없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냐면은 특히 영국이 미국을 못 도와주는 이유가 바로 영국 은행에 깊게 뿌리 박은 이슬람 자본 때문입니다. 이슬람 자본. 자, 미국의 금융 허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뉴욕이죠. 유럽의 금융 허브가 어디입니까? 런던입니다. 런던. 그래서 수없이 많은 자본가들이 런던 소지 은행이나 자산관리 회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24년에 엄청난 폭로가 터져요. 영국에서 제일 몸집이 큰 은행들이 있어요. 로이드 은행이라고 있어요. 로이드나 그 다음에 이제 산탄데르라는 은행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이란 자금 세탁에 이용됐다는 폭로가 터져요. 영국 매체에서 그거를 완전 핵폭탄급으로 폭로를 터뜨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란 자금 세탁에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은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란이 테러 지원국이니 이래가지고 전 세계 금융 지원망인 스위프트에서 강퇴를 당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란이 전 세계 상대로 무역도 하고 돈을 벌려면은 국제거래은행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란이랑 거래를 못하겠다고 샷다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국제거래해가지고 번 돈이 은행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출금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괜히 출금시켜줬다가 은행도 테러 지원 은행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런던 소지은행 로이드랑 산탄데르가 이란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 세탁소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폭로에 의하면. 이걸 어떻게 한 거냐? 일단 이란이 영국 내에 유령회사를 막 설립해요. 유령회사. 그리고 영국인 바지 사장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지 사장들이 영국 은행으로 계좌를 뚫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계좌로 수천억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면은 수수료가 여러분들 어마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묵적으로 영국이 이런 이슬람 자본이 돈을 움직이는 거를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자본이 영국 내에 엄청나게 뿌리 깊게 잠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하나의 예로 지금 이란 신정주의 최고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그 양반 있죠? 안경 낀 양반. 그 하메네이 그 아들 중에 한 명. 그 양반이 사실은 영국에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신정주의 정치에 가담하기 전에 영국 그 런던 소지에 있는 굉장히 럭셔리한 그런 동네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국민들 시위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시위하는 그 상황에서 영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그 가족들 전부 다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지금 이슬람 쪽이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동 전쟁에 가담을 못해요. 왜냐? 중동 전쟁에 그 성경 국가, 구약 성경 국가랑 신약 성경 국가랑 같이 붙어가지고 이란이나 중동 전쟁에 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영국에 깔려있는 이란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동산이고 뭐고 돈이 썰물 빠지듯 쫙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뭐 호르무즈 통행료 받겠다, 이란이 뭐 통행하는 배에 미사일 쏘겠다, 드론 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장악하니까 미국한테는 이거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거다, 부당한 강제 점거다, 그렇게 입을 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에 미국이 뭐 이라크나 아프간 쳤을 때 우리 돈 많은 동생이 전쟁하면 형님이 거들어야지 하면서 전투기 출격시키고, 그죠? 항공모함 출격시키고, 그때 영국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럽은요, 정치 체계나 사회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는 매체에서 뭐 무슨 미국이 유럽에 팽당했다, 뭐 영국에게도 외면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분명히 다른 측면의 이야기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두 면을 전부 다 알고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이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시 이란으로 돌아와서 이란이 지금 똥줄이 타는 두 가지가 뭐냐? 지금 미국이 포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날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석유입니다. 얘네들은요, 미국이랑 척을 진 나라에 석유를 못 팔면 끝입니다. 경제가 끝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이란 경제가 작살이 난 상태인데 지금 미국 함대가 바다를 틀어막고 있으니까 기름을 끌어올려도 이거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못 팔면은 석유 재고가 쌓이겠죠? 드럼통으로 이렇게 재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에. 그런데 석유 재고를 쌓아놓는 거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니, 돈이 안 들어오는데 계속 공장을 돌리고 직원들 일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면은 석유 뽑아 올리는 걸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석유 시추하는 거는 수도꼭지에서 물 틀고 잠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석유 시추는 멈추면은 절단 납니다. 왜냐? 원유에는요, 파라핀이라고 해가지고 왁스처럼 끈적끈적한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석유를 끌어올릴 때는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뜨거운 온도가 유지가 되고 액체로 올라오는데 이걸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파이프에 남아가지고 식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겹살 기름처럼 파이프에서 굳어버려요. 그러면 파이프가 막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석유 시추를 딱 중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땅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압력이 싹 바뀌면서 원유 주변에 있던 지하수나 모래가 원유 매장 공간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매장된 원유 전체가 오염이 되면서 지하에 방대하게 저장되어 있는 원유 매장 지역 전체를 아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 전체가 그냥 박살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시추 중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석유를 계속 뽑아야 하는데 미국이 해상로를 막아가지고 이거를 못 팔고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땡처리 헐값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헐값 처분을 하면은 예전만큼 또 돈을 못 버는데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실업자가 늘고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물입니다. 물. 이란에서 여러분들 작년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이유도 그래가지고 3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보고되는 그 시위도 사실상 물 부족으로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각해요. 사람이 마시는 식수도 문제지만은 공장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식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농사 지을 물도 부족하니까 이거 사람들이 멘탈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란 대도시는요,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입니다. 분지. 완전히 분지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지나면은 날이 더 더워지고 어마무시한 폭염이 시작돼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저수지가 말라 있는 상태라 가지고 식수 수급도 보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또 반정부 시위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봐야 할 점이 여러분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란드, 뭐 베네수엘라, 이란까지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게 뭐 중국 견제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견제 이라면은 트럼프가 아무 계획 없이 전쟁을 했으니까 그때마다 만만한 명분이 중국이니까 중국 견제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원래 저번 달에
트럼프가 방중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이고 하니까 다음 달로 미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회담 전에 카드를 오지게 모으고 있어요. 그래야 협상할 때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중 굉장히 중요한 카드를 지금 획득하려고 미국 펜타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아까 제가 전 세계 원유 탱크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진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시간 사진. 그런데 멕시코만을 오가는 배들이 미국은 이제 안전할 거라고 홍보는 했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딱 하나 걸리는 거.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자, 지금 걸프 오브 멕시코, 걸프 오브 아메리카, 멕시코만에 배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요 길목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요 길목에 있는 나라, 여기가 플로리다 미국 영토고 길목에 있는 나라가 쿠바입니다. 자, 쿠바에서 여러분들 미사일 쏘면은 플로리다 바로 날아가요. 워싱턴 DC까지 바로 됩니다. 사정거리가. 그래서 쿠바가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원유 탱크가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는데 걸프 오브 아메리카 멕시칸만을 오고 가는 배들이 안전할 거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쿠바에서 만약에 의학을 죽이죠. 쿠바에서 갑자기 또 위협을 하겠다, 뭐 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입을 털잖아요. 그러면은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쿠바가 여기 미국이랑 아메리카 대륙 길목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미국이랑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미국이 껄끄러운 겁니다. 사정거리 이내에 공산주의 국가가 있다? 항상 신경 쓰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러시아랑 중국이 오랫동안 쿠바 물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쿠바가 또 못 살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뭐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에서 기름도 배달해주고 인프라스트럭처도 닦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쿠바가 지금 전기도 공급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막타 치면 게임이 끝나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전 세계 기름 탱크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쿠바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은 미국 본진에서 트러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 쪽 상황이 완전히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미국 펜타곤이 쿠바 쪽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는 썰이 계속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중국이랑 정상회담하기 전에 쿠바 카드까지 손에 잡고 포커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기름값으로 온 세계가 난린데 또 다른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니, 돌스야, 미국은 기름이 그렇게 많고 전 세계에 뭐 석유를 공급한다면서 왜 미국은 기름값이 오르는 거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기름은요, 미국에서 바로바로 쓸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이나 시설들이 이 바로 뽑은 미국산 기름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원유를 보내가지고 정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옵니다. 그걸로 이제 미국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 유가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면은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대영 제국 중심으로 깔린 세계 질서나 시스템, 그러니까 걸프만에서 기름 뽑아가지고 어느 해협을 지나가가지고 배분이 되고 여기에서 돈이 돌고 관리되고 그런 기존의 시스템이 오랫동안 작동이 되어 왔는데 지금 미국이 그런 거대한 대영 제국이 깔아놓은 판이나 얼음에 돌을 던져서 판을 바꾸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전제는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세부적인 거는 뭐 막가파식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전제는 오랫동안 대영 제국이 깔아놓은 이런 시스템이 있었고 여기에서 꼼수를 부려가지고 세력을 키우는 어떤 그 중앙에 있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 시스템대로 쭉 가지고 가면은 이게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불안감과 리스크가 수반이 되는 엄청난 변화를, 판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불안할 수 있죠. 아니 백지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갖다가 왜 또라이 같이 그런 식으로 바꾸냐,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 사람들은 익숙함이 흐트러졌을 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이런저런 측면의 다양한 이야기도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성 매체에서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한번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